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공학이라는 제목으로 2주차에 한번 설명을 하게 될 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임태호예요. 자, 제가 2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보통신공학은 왜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가,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필요한 기술인가? 왜 필요한 학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공학이라는 거대한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4차 산업혁명의 의미.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란 1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18세기쯤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 거의 농업에, 가내 수공업 시대에 살았었는데 어떤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동인으로 해서 엄청난 기계화가 되었다. 그래서 증기 기차도 생기고 방적기가 생겨서 대량으로 옷을 생산할 수도 있었고, 이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공장을 돌리고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자, 그다음 2차 산업혁명. 자, 19, 20세기 초까지 뭐 지금까지도 전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기계들을 이제 전기의 힘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증기기관처럼 큰 기관이 아니라 작은 기관도 생기고, 그래서 자동차도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었고, 대량의 많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산업화되어서 대량 생산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겪었던 3차 산업혁명. 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아마 어릴 때부터 사용했을 텐데, 제가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도 컴퓨터 자체를 쓰기란 좀 쉽지 않은, 아주 부자들만 사용한다거나 컴퓨터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깔리면서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을 막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어떤 시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간단히 조금 다시 덧받쳐 얘기하면, 2차 산업혁명 때 돈을 벌었던 사람, 4차 산업혁명 때 돈을 벌었던 사람 다 다르겠죠. 자, 3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누구죠? 애플이라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IBM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했던 회사. 거기에 중에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LG전자도 다 여기 이런 산업을 통해서, 전자산업과 컴퓨터, 인터넷 산업을 통해서 컸던 기업들. 뭐 우리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죠.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꾸준히 2020년, 30년, 40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게 더 발달해서 5차 산업혁명이 나오겠죠. 새로운 어떤 첨단 기술이 나와서.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 것이냐?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정해진 어떤 룰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자동화시키고 자동으로 동작하게 시키기도 하고 편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스피커가 자동으로 응답하게 해주고, 자동차가 자율로 주행을 한다거나, 어, 내가 쇼핑했던 것을 스스로 소프트웨어가 인지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레코멘드 해준다거나, 이러한 기술들이 사람이 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지능화가 되려면 기기가 혹은 장치가 혹은 컴퓨터가 혹은 스피커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되고 지능화 되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려면 결국엔 그 밑바탕에는 모든 장치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기기로서의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LTE, 와이파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신 장치들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 인간들이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뭐 전기도 있었고 기계도 있었겠지만 컴퓨터, 인터넷 이 3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통신, 유선, 무선 둘 다 이 통신이라는 기술의 발달로 이 3차 산업혁명과 이 4차 산업혁명까지 4차 산업혁명에는 더 중요하게 됐죠.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라는 기술은 이제는 무조건 필요한 모든 장치에는 다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될 기술이다. 핵심 원천 기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다시 보면 자, 다양한 장치들, 이걸 프론트 엔드라고 해요. 가장 앞단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뭐 드론, 자율주행차, 우리의 집 혹은 뭐 스마트팜처럼 농장, 로봇,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여기 보면 이렇게 통신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다 통신으로 의해서 정보가 저장되고 관리되고 모아져서 이것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해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계가 지능화 정보 처리 능력이 고도화돼서 자율로 판단하고 무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만물의 데이터와 실시간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의 정보 교류 요 지점은 결국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설명했죠. 요게 아주 중요하고 요게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들 통신이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통신 장비인 거죠. 와이파이 통신의 인프라예요. LTE 통신 인프라. 5G 나오고 있죠. 5G로 더 빠르고 더 지연이 없는 그런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5G가 또 개발됐죠. 벌써부터 6G가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2011년도에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5G를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됐죠. 이제 5G가 여러분들 손에 이제 들어지게 되죠.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이 5G의 시초에 점점점 빨라질 거예요. 5G도. 그래서 2030년쯤 되면 이제 10년 주기로 오는데 30년쯤 되면 또 6G가 개발될 거예요. 계속 통신은 빠르고 더 빠르고 이제는 나중에 되면 홀로그램을 전달받아서 띄운다거나 이러한 세상이 오겠죠. 자, 통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체적인 그림, 모든 장치들은 연결된다. 통신으로. 이것이 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모아진다. 통신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고 자동화 기술을 만들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고 집의 온도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온도로 최적의 온도로 자동으로 세팅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초과학, 여기서 IoT가 통신이라고 보면 돼요. 통신,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모바일도 통신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큰 부분이 이 AI 통신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무인 항공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국방, 스마트 유통, 지능형 금융, 스마트 시티, 바이오, 정밀 의료, 맞춤형 교육, 스마트 복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모든 산업,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산업에 이 기술들이 접목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산업.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가 될 텐데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옛날에 자 페트로 차이나, 엑스모빌, GE, 차이나 모바일, 중국 공상은행 이러한 거대한 기업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17년도에 10년이 흘렀는데 1등이 애플, 2등이 구글,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4등이 아마존, 5등이 페이스북. 다 어때요? 다 어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통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 이런 ICT, 정보통신, ICT 테크놀로지, I, 인포메이션, C, 커뮤니케이션, T,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를 하는 업체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도 10년, 20년 더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은 자율주행차도 하고 헬스케어도 하고 콘텐츠 사업도 하고 금융도 하고 리테일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죠. 네이버와 네이버 통장, 네이버 결제를 해요. 네이버가 검색 및 다양한 서비스를 해줘요. 네이버도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죠. 네이버가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련된 ICT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산업의 ICT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 점점점 구글은 점점 커갈 것이고 네이버는 점점 커갈 것이고 카카오도 점점 커갈 것이다. 카카오가 옛날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다음이 합쳐져서 카카오가 되었죠.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택시도 하고 카카오 내비게이션도 있고 카카오로 페이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걸 하죠. 점점 시장이 자기 카카오라는 회사가 벌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점점 ICT를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겠죠. 회사가 점점 커질 테니. 자, 현대자동차는 이제 전기차 회사로 변모할 거예요. 테슬라처럼.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35년이 되면 가솔린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게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유럽은 더 빨라요. 그러면 벤츠, 폭스바겐은 이제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돼요.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자동차들은 다 통신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받아야 되고 상태를 통신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이러한 쉽게 말하면 아주 큰 모터가 달린 스마트폰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예전에는 기계를 전공한 사람을 많이 뽑았다면 지금은 기계를 전공한 사람보다는 전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을 전공한 사람들을 더 많이 뽑고 있다.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순 반복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점점점 현장의 인력,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IT를 활용한 직업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여기 96만 개가 늘어날 것이고 61만 개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러한 직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군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통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점점점 일자리의 질이 고부가 가치 업무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작업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 전문가 다 ICT 인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직군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정보통신공학부에서 전공을 잘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직군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ICT의 강국이에요.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은 격차가 좀 있어요. 미국에 비해서. 중국도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R&D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기업이죠.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ICT 분야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점 이 분야가 커져 나가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ICT 기업이고 ICT 기업이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통신공학부에서 전공을 살려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이쪽에 핵심 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공학을 배우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배우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통신기술. 여러분들이 신호 및 시스템 감옥이라든가 통신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전자계약, 강통신, 안테나공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가는 통신기술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것을 학부에 배워요. 그 다음에 기초 고급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같은 과목을 통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도 우리 학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이런 것을 동작시킬 수 있는 임베디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험 수업을 통해서 직접 배우고 실험해 볼 수 있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전에 사회에 나가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이러한 기본적인 통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기술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개발해 볼 수 있고 통신 알고리즘, 그다음에 통신 모뎀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고 임베디드 시스템도 직접 개발해 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석사 혹은 박사까지도 해서 더 좋은 기업, 연구소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장이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공학 커리큘럼을 보면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죠. 2학기 때 아마 기초 프로그래밍 정도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회로 실험이라든가 회로 이론, 디지털 공학, 자료 구조, 고급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공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 및 시스템, 전자통신 회로, 모바일 통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신 시스템 설계 이런 걸 통해서 통신에 대해서 깊게 배우게 되고
컴퓨터 네트워크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ICT 정보 이론,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인베디드 시스템들을 배우게 되고 4학년이 되면 ICT 응용 설계를 통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되고 광통신이나 전파, 안테나, 고주파, 신호 처리 이런 걸 통해서 또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전공에 깊게 많이 배우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통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인베디드. 이런 것들 세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장이 조금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해외 교류라든가 인턴도 우리 학과에서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여기 뒷장에 그림이 잘못됐는데 대회라든가 뭐 상을 탈 수 있는 이런 대회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부라든가 대학원에서 이런 꼭 수업이 아니라 추가적인 것들도 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베디드, 전자기기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회사에도 취업할 수가 있고 뭐 기계를 다루거나 전자기계 자동화를 하는 그런 하드웨어 회사에도 취업할 수 있고 통신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다거나 통신을 응용한 회사들에도 취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ICT 분야의 다양한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넓은 학과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 과목을 열심히 듣고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또 4학년까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멋진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동영상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몇 개 링크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야 될 문서에 후기를 작성해서 저에게 다시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